탄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탄핵이냐? 오늘 썸네일도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손가락이 윤석열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네, 저 손가락 약간 징그럽다. 닭발 같아 약간. 두 대를 이제 보기도 싫습니다. 아유. 모든 손가락이 윤석열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아닌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진보당이 여러분 생각보다 진보당이 엄청 큰 정당이에요. 의석은 몇 개 안 되는데. 옛날 통합진보당 그거죠. 근데 그렇게 또 말해도 저분들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은 또 그 맥락을 또 다 이은 것도 아니야. 주요 이제 인사들이 그런 건데 통합진보당이요. 의석수로만 따지면 조국혁신당보다 작을 수 있는데 당세로 보면 훨씬 커요. 각 지역 쪽이 또 오래돼 있고. 조직이 좀 잘 돼 있죠. 통합진보당은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중에 제일 큰 또 노조랑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조직.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윤석열 탄핵 추진위원회 같은 걸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부산 방문 기자회견. 부산에서 시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하나씩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탄핵의 시기가 오면 갑자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저거는 탄핵이 오면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윤석열 탄핵 여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지도예요, 저거. 네. 근데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진보당이나 뭐 다른 이 중소 정당들을 만나면서 탄핵연대라는 거를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탄핵연대? 네. 민주당은 아무래도 또 집권을 준비하는 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한 발 뒤에서 이제 갈 수밖에는 없겠죠. 아마도. 근데 민주당에도요. 소위 말하면 강경파 뭐 지금도 철험에 있잖아요.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반윤 연대로 총선 이기려면 윤석열 탄핵 발의해야 된다고 작년 말에 제가 저런 주장을 한 적도 있는데 그 숫자가 조국혁신당 등 포함한 숫자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크기도 크지만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윤석열 탄핵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을까? 없지 않을까요? 있으려나? 아니 뭐 그런데 이제 탄핵 관련해 갖고 좀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17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또 김문수만 해도 그렇죠. 안창호만 해도 김건희 수사만 해도 다 탄핵 사안이란 말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탄핵 사유가요. 네. 자, 근데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법원이 박문진 이사 6명 저거 임명한 거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해준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일단 안 되고 본안 판결은 최소 몇 개월 후거든요. 본안 판결 나오는데 몇 년 걸리는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저런 애들 임명되자마자 막 몇 시간 만에 막 박문진 이사 임명해가지고 이름도 몰라. 그리고 바로 탄핵되겠잖아요. 그날부로. 네. 이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법과 이진숙, 김태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상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같은 날 임명했던 KBS 이사들도 불법입니다. 일단은. 네. 근데 법원은 이미 꾸준히 판결을 내려왔어요. 방통위원 2명으로 하는 것들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내려왔었어요. 윤석열의 생각은 뭐예요? 박문진 이사를 바꿔서 MBC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 모든 게 다 사실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물거품 됐죠. 그러니까 본안 판결 때까지는 지금 박문진의 현 이사들이 박문진 이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이진숙 탄핵과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진숙 탄핵은 어디서 하죠? 국회에서 하죠. 아니 했잖아요.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예. 윤석열 탄핵은 어디서 하죠? 헌재. 그러니까 이진숙 탄핵은 네. 윤석열 탄핵의 전초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전 연습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네. 근데 윤석열 탄핵이 자기가 왜 MBC를 장악하려고 한 이유가 뭐게요? 탄핵한다고 하려고요. 첫 번째가. 언론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MBC 같은 데서 지금 하는 방식대로 계속 보도를 하면 자기 정권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MBC하고 KBS만 장악하면 시청에서 집회는 있어도 난 탄핵 안 당해. 집회 시위가 일어나서 100만 명씩 모이면 국민의힘 배신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하려고 두 번째는 정권 재창출해서 나는 구속되지 않고 전 대통령 되겠다는 포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윤석열의 그 모든 플랜이 다 어그러진 거다. 저희 만세 부를만 했습니다. 네. 우리 만세 2번 했어.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따가 9시 정도에 하는 방송 새날의 4월에 본 방송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먼저 할게요.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는 것은 국민은 일부의 국민들처럼 야 의석이 부족한데 왜 어떻게 탄핵을 시키냐. 헌법재판소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이 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국민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 의석이 100석이 안 돼도 잘못된 건 탄핵을 외쳐야 국민인 거죠. 근데 탄핵의 사유는 수백 가지인데 야 국회 의석이 8석 부족하고 헌법재판관들 숫자로 보면 탄핵이 안 되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이 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그 헌법에 뭐 이런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론을 엄청나게 의식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여론이 이렇게 몰아가는 게 어떻게 헌재 판결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됐었어요. 거기 사실 그 당시 박근혜 탄핵 때도 보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뭐 절반 넘게 보수 성향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예. 그때 정권 교체기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네. 예를 들면 그 전에 대통령 임명을 하다 보니까 9명 중에 6명이었나요? 7명이 7명? 보수성이었고요. 아, 네. 2명이 하나는 중도 하나는 진보였어요. 네. 그래도 탄핵을 시켰고요. 네. 당시에 민주당 의석 123석밖에 안 됐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야당 국민의당까지 합쳐가지고도 한참 부족했던 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50명이 단체로 나오면서 탄핵이 되는데 그걸 신경 쓰면 어떻게 탄핵을 뭐 탄핵을 왜 합니까? 네. 탄핵이 불법입니까? 김문수고 지금 뭐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 이야기하죠. 뇌물 받을 사람 아니라고. 저거는 어떤 왜 주장이냐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밑자락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탄핵이 결정적으로 관련해서 그 시기에 박근혜를 수사했던 윤석열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최대한 민주시민이라면 박근혜 탄핵하듯이 윤석열은 탄핵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가 할 스탠스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민주당은요.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하라고 하면서 길거리에 많이 모이면 탄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주장이 이런 게 있거든요. 탄핵을 먼저 걸어라. 제 주장이 그거잖아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만 해라. 본회의 통과시키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발의만 해놓으면 같은 회기 내에는. 그렇게 해서 왜 그게 효과가 있냐면요. 국민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으쌰으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무슨 TF 같은 걸 만들고 제보센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탄핵 사안에 대한 제보 같은 것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요. 근데 불법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의지가 모아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경우가 꽤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윤석열이 지금 집권 한 2년이 훨씬 넘었죠. 사실은 총선 여론은 윤석열 탄핵시키라는 여론이잖아요. 네. 막상 까봤더니 8석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탄핵을 일단 발의만 해놓고 통과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촛불 집회로 좀 나가야 되겠네. 나갈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에서라도 열심히 싸워야 되겠네. 동네에서라도 열심히 싸워야 되겠네. 국민들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뭐 법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가 반복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지쳐서 안 되려나 보다라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 만약에 탄핵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갖는 리스크가 커져요. 민주당을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180석도 사실은 정권교체로 심판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80석 만들어줬더니 뭐 했나라고 심판당해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진보 쪽이나 중도 쪽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민주당 안 찍고 투표장에 안 나온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이 죄상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우리 지치잖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 발의도 좀 해놓고 국민들한테 탄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뭔가를 보여줄 때다. 그 총선 때 사실 그렇게 민의를 모아 주신 거는 윤석열을 좀 제대로 견제하고 심하면 탄핵까지 가라라는 게 이제 민의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효능감이 딱 있었어요. 우리가 총선을 압승하고 나서는. 그럼 이제 이게 뭔가 막 이 감정이 계속 가야 되는데 슬슬 이제 여름 덥기도 하지만 좀 지친 면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동기부여를 좀 국민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예,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 김민석 최고의 계엄 영역이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 웃겨. 계엄령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계엄령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그거 과반이 계엄령 안 돼야 하면 네. 안 됩니다. 대신에 국회를 봉쇄해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을 국회로 만드는 것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다만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소위 비명계 같은 사람들 몇 사람만 작동시켜. 뒷조사에 캐비넷 열어. 민주당에서 지금 계엄령 반대하지 못할 사람이 완벽하게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얘네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계엄령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계엄령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잘 모르시더라고. 뭔 말이냐면 윤석열이 북한과 국지전 같은 전쟁을 해요. 네. 일어났다 쳐. 그러면 윤석열 탄핵 여론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러면 윤석열이 임기를 채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막 뭐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전쟁을 핑계로 야당 국회의원들 몇십 명만 구워 삼고 협박해가지고 계엄령 찬성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김민석이 뭘 잘하네 잘못하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선동하네 하는 분들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뭔 짓을 못합니까? 지금 윤석열이 지금 나라 망치는 꼴을 보면 전쟁도 불사할 사람이고 실제로 윤석열 친구가 어디 국가인재개발원장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니 네. 반국가 세력 네. 지금 운운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검은 세력. 사이비 지식인. 예. 그 상황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계엄령 어쩌고 이런 논쟁보다는 계엄령 하고도 남을 놈이라고 준비를 하는 게 맞죠. 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박근혜 윤석열 탄핵 못 한다니까요. 그 핑계로 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나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임기 끝나는데도 이거 내려라고 말도 못하는. 약간 뭐 푸틴이 롤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전쟁을 일으켜 세우더라도 뭔가 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면 불사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요 패배주의. 야 국회 의석 8석 부족한데 야 몇십석 부족해도 했는데 뭘 이거 못해.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는 정말 성군이었죠. 아니 박근혜 억울할 것 같아. 본인이 탄핵당한 게 억울할 것 같아. 최순실만 감옥에 gat혀 있잖아. 최순실보다 더한 애가 하나 있잖아요. 최순실이 그런 다음에 맨날 되는 거였어? 되는 거였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 뭐 어떤 암울한 에너지 퍼뜨리지 마시고 저는 제가 보는 시점이 있어요. 내년 4월 정도면 끝난다 완벽하게.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막 백바지게 하지 마시고 으쌰으쌰 하셔야지. 저 방송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 왜 힘드냐면요. 이슈를 막 가져가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게 신나는 이슈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대 하면 방송 막 빨리 들어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건 맨날 요 쌍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에너지랄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엄청 크거든요. 내 몸에 좋을 리가 있나. 맞아요. 그러다가 막 욱하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쌍욕을 하면 욕하지 말라는 분이 또 상대 댓글을 달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신나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부터 뭐 사기 안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이거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으로 반드시 탄핵시켜서
감옥에 쳐놓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많이 안 바랍니다. 10만 명만 있으면 돼요. 네. 저도 뭐 그동안 고소 고발 많이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지치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대통령실과 윤석열, 김건희 일가들을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치고. 네. 자, 여기까지. 자, 대한독립 만세 한 번 더 할게요. 네. 힘내!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